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298호 제13면입니다. 파주시 2021년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대상자 추가 모집. 파주시는 장애인 스포츠 참여기회 확대를 통한 스포츠 복지 실현을 위해 2021년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대상자를 오는 4일부터 13일까지 추가 모집한다.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은 체육 활동을 하고 싶지만 경제적으로 참여가 어려운 취약계층 장애인을 대상으로 1인당 매월 8만원, 1강좌, 범위 내 지정된 가맹시설 스포츠 강좌의 수강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파주시는 지난 3월 총 29명의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대상자를 선정, 수강료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미사용자가 다수 발생했고, 보다 많은 장애인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이번에 대상자를 추가 모집한다. 이번 모집에는 기존 만 12세 물결표 쌓인 64세 취약계층 장애인 이외에도 만 19세 물결표 쌓인 64세 일반 장애인까지 대상을 확대했으며 이용 신청은 장애인 스포츠 강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다. 이종칠 파주시 체육과장은 취약계층 장애인에서 일반 장애인까지 대상자를 확대해 보다 많은 장애인에게 혜택을 제공하고자 한다며 장애인 스포츠 참여 기회를 넓혀 체력 향상 및 사회적 소외감 해소를 통한 사회통합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은 통합문화 이용권, 문화누리카드, 과는 중복 지원 가능하나 일반 스포츠 강좌 이용권과 동일 기간 중복 지원은 불가하다. 자세한 사항은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상담센터, 지역번호 02-410-1298-9, 파주시 체육과, 지역번호 031-940-4833에 문의하면 된다. 파주시, 우리아이 심리지원 지역사회 서비스 시행. 파주시는 2021년 하반기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의 일환으로 만 18세 이하 아동에게 놀이 언어 인지 미술 음악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우리아이 심리지원 서비스를 시행한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7월 우리아이 심리지원 서비스 하반기 신청 대상자 추가 모집 후 총 304명의 대상 아동을 선정했으며 선정된 아동은 내년 7월까지 심리치료 프로그램 및 상담지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우리아이 심리지원 서비스는 심리적, 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에게 바우처 형식으로 월 11만 2천원에서 최대 14만 4천원까지 소득 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서비스다. 총 16만원 한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은 자부담해야 한다. 파주시는 매년 상 하반기 2차례에 걸쳐 이용자를 모집하고 있다. 이용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4인 기준 682만원, 인 가구의 만 18세 이하 자녀로 건강보험료 기준도 동시에 충족, 6개월 이내 발급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임상심리사의 소견서 등을 구비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파주시는 아동 803번지명에게 6억 2,500만원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정서적 성장을 지원했다. 이태휘 파주시 복지정책과장은 우리아이 심리지원 서비스를 통해 파주시의 미래인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지역 수요에 부합하는 다양한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우리아이 심리지원 서비스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파주시청 복지정책과 지역번호 031-940-8582에 문의하면 된다. 포천시 학교 박청소년지원센터, 학교 박청소년 ITQ 정보기술 자격 취득. 포천시 학교 박청소년지원센터, 센터장 최훈남은 학교 박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된 자립기술훈련, ITQ 한글 과정에서 2명이 합격하고 그중 1명은 500점 만점으로 정보기술 자격, ITQ, 아래 한글 A등급을 취득하는 성과를 이뤘다고 밝혔다. 자립기술훈련은 정보화 시대에 필요한 능력을 향상시켜 안정적인 자립을 돕기 위해 학교 박청소년 5명을 대상으로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매주 화, 목요일마다 운영했으며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진행됐다. 하반기에는 굴착기, 지게차 관련 훈련 과정을 준비하고 있으며 그 밖에도 자원봉사활동, 문화예술체험, 자기개발 프로그램, 멘토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한편 포천시 학교 박청소년지원센터는 만 15세 이상 만 24세 이하 학교 박청소년에게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학교 박청소년은 포천시 학교 박청소년지원센터, 가만 전화기 지역번호 031-538-3398로 문의하면 된다. 포천지역자활센터 위탁운영법인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포천시는 지난 7월 29일 포천지역자활센터 위탁운영법인 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포천지역자활센터 운영법인 모집 공모, 추가 모집 포함 의 한개 법인, 대한성공회 유지재단 대표 이경호이 신청했다. 법인의 적격성 및 사업 능력, 시설 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관계 조성 능력 등을 심사해 최종 운영 법인으로 선정되었다. 포천지역자활센터 민간 위탁 운영을 통해 자활사업의 활성화를 추구하고 포천시 저소득층의 근로의욕을 높여 자립 능력을 키우는 데에 목적이 있다. 포천지역자활센터는 9월부터 대한성공회 유지재단을 운영법인으로 해 자활사업을 이어가며 12개 사업단과 4개 자활기업에서 저소득층 60여 명의 자활 자립을 도모할 계획이다. 포천시 소흐릅, 함께 폭염을 이겨내요. 소흐릅 새마을 지도자협의회, 회장 이진영과 소흐릅 청년회, 회장 이영우,
소흐룹행정복지센터 읍장 최기진은 연일 계속되는 기록적인 폭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폭염 극복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실천해 시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소흐룹행정복지센터는 소흐청년회로부터 냉장고 지원을 받아 시민들이 많이 찾는 천보산 등산로 2개소의 행복충전소, 야외 냉장고를 설치하고 생수를 비치해 폭염으로 인한 온열 질환을 예방하고 있다. 또한 소무리 도심지역 도로의 복사열을 낮추고 시각적인 청량감을 주고자 소흐룹 새마을 지도자협의회와 함께 매일 14시부터 16시까지 차량 2대를 이용해 도로 위에 물을 뿌리는 등 시민들에게 시원함을 선사하고 있다. 더불어 소흐룹 행정복지센터 강당, 경로당 등 23개소 무더위 쉼터를 지정해 평일 기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무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안부 전화로 건강 상태를 확인해 필요시 의료기관에 연계하는 등 민관이 함께 폭염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소흐청년회 이영우 회장은 코로나19와 폭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작은 도움이 줄 수 있어 다행이다. 소흐청년회는 앞으로도 지역의 어려움 극복을 위해 발벗고 나서겠다. 라고 말했다. 최기진 소흐룹장은 지역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소흐룹 새마을협의회와 소흐청년회가 발벗고 함께 동참해 주셔서 감사하다. 소흐룹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을 펼쳐나가겠다. 라고 전했다. 평택시 송탄보건소 희귀질 환자 의료비 지원 연중 추진. 평택시 시장 정장선은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며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부담이 많은 희귀질환 대상자에게 연중 의료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환자 가구와 부양 의무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 가입자 혹은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의료급여 수급권자이다. 올해부터는 기존 1038개에서 1110개로 대상 질환이 72개 추가돼 그동안 혜택 받지 못했던 분들의 신청이 확대되어 의료비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또한 대상 질환에 따라 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 부담금과 간병비, 특수시기 구입비, 보조기기 구입비 등을 지원한다. 지원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희귀질환 산정 특례 등록 후 보건소 또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진단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정도 확인 서류 등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신청서식을 작성 후 제출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 http://helpline.kdco.co.kr을 통해 접수 가능하며 부양 의무자가 없는 건강보험 가입자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의료비 신청은 연중 수시 접수가 가능하고 등록자는 2년마다 소득재산 정기재 조사를 실시해 지원 기준 만족 시 연속 지원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기존 등록자 중 올해 하반기 정기재 조사 대상인 2019년 7월 물결표 쌓인 12월 등록자는 관할 보건소를 통해 정기재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송탄보건소 관계자는 희귀질환으로 경제적, 심리적 부담이 큰 대상자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아직 신청을 하지 못한 분들은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평택시립 배다리도서관 여름특강 온라인 무료 강좌 운영. 평택시립 배다리도서관이 다양한 맞춤형 온라인 강좌를 운영한다. 읽고 쓰고 말하기, 리터러시, 문해력을 주제로 구성된 여름특강은 작가 강연 및 글쓰기, 함께 독서, 필사 등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제공한다. 평택 시민들은 연령과 관심에 따라 집에서 취향껏 선택해 무료로 수강하면 된다. 배다리도서관은 초등학생을 위한 독서과학 영어 방학 특강을 운영한다. 특히 번역가와 함께하는 어린이 대상의 고전, 함께 읽고 쓰기 프로그램이 관심을 받고 있다. 또한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시서평단 시끌시끌 시작단 등 진로 독서 교육이 작년에 이어 운영된다. 책 읽는 평택 온라인 함께 읽기와 연계해 진행되는 어린이라는 세계 김소영 작가 강연회와 길위의 인문학 함께 쓰기 마을, 이야기되다는 평택의 삶과 이야기가 담긴 대표 프로그램으로 주목할 만하다. 이 밖에도 취미교양을 위한 드로잉, 교양 역사 및 자녀 독서 교육 강좌도 준비돼 있다. 지난해 지자체 최초 문을 연 평택 아메리칸 코너에서는 미디어 리터러시, 온라인 메이킹, 영어 필사 챌린지 등이 주한미국 대사관 협조로 진행될 예정이며 배다리도서관 메이커랩 기념 3D 프린터 특강도 개강을 앞두고 있다. 여름 특강 강좌는 전화, 방문,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프로그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배다리도서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하거나 전화, 지역번호 031-8024-5467/5497로 문의하면 된다. 평택시 브레인시티 의료복합타운 사업 공모 평가 결과 발표. 평택시 시장 정장선은 4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브레인시티 내 의료복합타운 공모 평가 결과 아주대병원 투게더홀딩스 컨소시엄이 최종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음을 발표하고 56만 평택 시민과 함께 적극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500병상 이상 규모의 종합의료시설 유치로 평택 시민들은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의료 인프라 구축,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역할 수행 또한 기대되며 대학병원과 연계한 의료 R&D 센터 건립으로 지역경제 발전에도 상당한 시너지 효과 예상된다. 이날 브리핑에서 정장선 평택시장은 그동안 대학병원 유치를 위하여 아낌없이 협조하여 주신 브레인시티 사업 시행자와 공모에 제안하여 주신 학교법인 대우학원, 아주대병원,
등 관계자분들의 노고 및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우리시도 대학병원이 조속히 건립되어 의료복합타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공모는 사업 시행자인 브레인시티 PFB 주 대표 김수우가 지난 4월 22일 공모를 추진하여 90일간 공고 후 단수 참여사인 아주대병원 투게더홀딩스 컨소시엄으로부터 사업 참여 의향서 및 사업계획서를 접수받아 내부 정량 평가, 외부 전문위원 평가를 통해 아주대병원 투게더홀딩스 컨소시엄을 최종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